여러분은 잠이 오지 않아 밤을 새워본 적이 있으신가요? 단순히 늦게 자는 것이 아니라 너무 피곤한데도 잠이 오지 않는 경험 말입니다. 혹은 잠이 들어도 금방 깨어버린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한동안 심한 불면증에 시달렸습니다. 앞의 영상에서 이야기한 불안장애와 공황장애가 왔을 때 불면증도 함께 찾아왔기 때문입니다. 가장 심한 시기의 경우 하루에 잘 수 있었던 시간은 3시간 정도였습니다. 잠자리에 들어도 잠이 잘 오지 않았고 설령 잠이 들어도 3시간 정도가 되면 어김없이 잠에서 깨고 그 이후에는 다시 잠들지 못했습니다. 이런 불면증의 증상은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우선 수많은 걱정과 근심이 잠을 잘 들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자려고 누웠으나 자는 중에 어떤 질병의 증상이 심해질까 하는 걱정과 두려움은 몸을 긴장 상태로 몰아갔고 그 결과 잠이 드는데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막상 잠이 들더라도 얼마 지나지 않아 깨는 것이 반복되었습니다. 특히 잠이 깨었을 때 심장이 두근거리고 있는 경우가 많았고 이는 공황장애의 증상과 비슷했습니다. 또한 자다가 소변을 보고 싶어 깨는 빈도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정작 소변을 보면 그 양이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꼭 잠이 깨는 이유는 아니지만 어느 순간부터 꿈이 선명해지고 악몽이 많아졌습니다. 이런 몇 가지 증상으로 인해 계속 잠을 잘 자지 못하는 불면증이 찾아왔고 그 고통은 매우 심했습니다. 왜냐하면 불면증은 몸이 피곤하지 않아서 잠이 오지 않는 것이 아니라 피곤함에도 잠이 들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낮에도 같은 이유로 잘 수 없었습니다. 가만히 누워있으면 불안하고 몸이 어딘가 불편하며 호흡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일상은 항상 피곤하고 자고 싶지만 잠이 오지 않는 고통스러운 상황이었습니다. 불면증에서 벗어나기 위해 다양한 방법들을 시도했었습니다. 10일시 전에 일찍 자보기도 하고 잠을 자는 방이나 침대 위치, 침구를 바꿔보기도 했습니다. 마그네슘이나 L테아닌과 같은 수면에 도움이 된다는 영양제를 먹어도 보고 일부러 낮에 운동을 많이 해서 더 피곤하게 만들어 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모두 효과가 없었습니다. 불면증의 원인을 살펴보면 잠이 들지 못하는 것은 걱정과 근심이 문제였고 자다가 금방 다시 깨는 것은 심장 두근거림이 있었기에 공황장애와 밀접하게 관련이 있어 보였습니다. 이 둘에 대한 경험은 이전 영상들에서 이미 한번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래서 결국 제가 불면증에서 어느 정도 벗어난 것은 걱정과 근심에서 벗어나고 불안장애와 공황장애에서도 어느 정도 벗어났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걱정과 근심으로 잠을 이루지 못했던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왜 공황장애처럼 심장이 두근거리며 잠이 계속 깨게 되었던 것일까요? 언뜻 생각하면 잠이 들면 몸이 편하게 이완되고 오히려 불안장애와 공황장애가 사라져야 하는데 자는 중에 그런 증상으로 잠이 깨버리는 것이 처음에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 체험을 오랜 시간 지켜보다가 그 원인을 조금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잠이 깨는 원인은 공황장애 그 자체라기보다는 공황장애를 오게 만든 원인이 불면증 또한 만든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전 영상에서 저의 경우 공황장애는 일상에서 계속되는 목과 어깨 중심의 긴장에서 왔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것이 잠이 들어서도 계속 깨게 만드는 원인이었습니다. 우리가 잠을 잘 때에는 온몸의 근육이 완전히 이완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잠을 잘 때에도 우리 몸은 기본적인 자세를 유지해야 하고 그렇기에 근육들은 약하지만 기본적인 기저 긴장이 있습니다. 똑바로 누웠을 때도 목을 바로 해서 기도를 유지해야 하고 때로는 다리를 굽히고 세워서 자세를 유지하기도 합니다. 옆으로 누울 때도 몸이 구르지 않게 자세를 유지합니다. 그래서 잘 때에도 우리 몸은 자세를 유지하기 위해 어느 정도 근육을 쓰고 약한 긴장을 가져갑니다. 그런데 저의 경우에는 일상에서 몸이 항상 긴장하고 동시에 그 긴장이 극단화되어 있었다고 했습니다. 어떤 곳은 몹시 긴장하고 어떤 곳은 오히려 너무 이완되고 힘이 제대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잘 때에는 어떨까요? 잘 때에는 그런 몸의 극단화가 없어졌을까요? 아닙니다. 비록 낮보다는 전체적으로 이완되지만 잘 때에도 제 몸은 동일하게
극단화된 형태로 근육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어깨와 목은 자면서도 여전히 긴장을 크게 유지했고, 반면에 다른 곳은 너무 이완되어 힘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누웠을 때 몸이 편하게 자세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전체적으로 균형 있게 힘을 써야 하지만, 저의 경우 목과 어깨가 힘이 들어가며 먼저 버티고 있었습니다. 특히 바로 누운 상태에서도 복근은 계속 수축되고 당겨지며 등과 가슴은 제대로 몸을 받치지 못했고, 대신에 머리와 목에 힘이 들어가며 자는 동안 몸을 지지했습니다. 그래서 누워 있어도 어렸을 때처럼 온몸이 편하게 이완되지 않음이 느껴졌습니다. 편하게 힘을 빼보려고 해도 항상 어딘가 여전히 불편했습니다. 그래서 자는 자세 또한 편하게 똑바로 누워 자지 못하고 항상 옆으로 자거나 엎드려 자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불균형 긴장 상태만으로도 몸은 자면서 호흡과 혈액순환에 방해를 받게 되는데, 잘 때에는 한 가지 더 취약한 점도 있었습니다. 바로 낮에는 불편함에 의식적으로 계속 몸을 움직이며 어떻게든 편한 자세를 찾는데, 자는 중에는 그런 움직임도 적어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제 몸은 오래 잠들 수 없는 상태였고, 결국 금방 다시 깨게 되는 것은 사실 당연한 반응이었습니다. 또한 당시에는 자다가 소변 때문에 깨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저의 경우 이것 또한 몸 전체가 긴장과 이완의 균형을 잃은 상태와 관련이 있었습니다. 자는 중에 몸의 상부인 목과 어깨가 과도하게 긴장하고 있던 것과는 반대로 하부인 하체 쪽은 오히려 과도하게 이완되었습니다. 자다 깨보면 하체 쪽은 너무 힘이 빠진 탄력감이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방광 또한 힘을 잃고 실제로 적은 소변량에도 신호를 보낸 것입니다. 악몽을 꾸는 것도 혼인 몸의 감각과 관련이 있었습니다. 제 몸의 감각은 비록 잠이 든 와중에도 계속 이상에 대한 신호를 보내고 있었고, 꿈의 내용 또한 그런 몸의 상태와 무관하지 않았습니다. 종종 꾸던 악몽 중에 물속을 힘겹게 걷는 꿈, 몸이 무거워 앞으로 잘 나가지 않는 꿈은 잠을 자며 하체가 너무 이완되어 힘이 빠지는 감각과 관련이 있었습니다. 또한 몸이 여기저기 괴롭힘을 당하는 꿈은 몸 여기저기 근막이 유착된 부분이 계속 보내는 통증이나 불편한 신호와 관련이 있었습니다. 물론 꿈은 혼인 몸의 신호만으로 모든 것이 결정되는 것은 아니고 영의 공명 또한 영향을 미칩니다. 이 부분은 이후 영상에서 좀 더 깊이 이야기할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다만 몸이 아프고 불편할 때 보내는 강한 신호들은 확실히 꿈에도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리고 이런 원인들이라면 결국 몸의 극단화된 긴장과 굳어짐이 풀려야만, 즉 낮에도 몸이 편할 때 밤에 잠도 역시 잘 잘 수 있음이 명확했습니다. 그렇게 오랜 시간 불면증의 고통 속에 있다가 조금씩 벗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생각에 대해 알게 되고 걱정과 근심에서 어느 정도 벗어났을 때 잠이 드는 것은 이전보다 괜찮아졌습니다. 다만 여전히 긴 시간 편안히 잠을 자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긴장되고 굳어진 몸을 다시 풀어내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몸이 어느 정도 풀리기 시작할 때 잠에서 금방 깨버리는 고통스러운 상황들도 실제로 나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조금씩 더 오래 자고 잠에서 깨더라도 다시 잠들 수 있는 날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과거에는 밤이 되어 몸은 피곤해도 정신은 오히려 더 각성되는 느낌이었는데, 어느 날부터 피곤과 함께 자연스레 졸음이 오미 느껴졌습니다. 낮에도 피곤하면 나른하고 졸음이 와서 조금씩 자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밤에 한번 잠들면 6시간 정도 자며 중간에 깨는 날도 적어졌습니다. 꿈은 아직 선명하지만 예전과 같이 몸이 무겁거나 괴롭힘을 당하는 악몽은 이제 거의 꾸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좀 더 편하게 잘수록 체력 역시 조금씩 회복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다만 아직도 낮에 몸의 어딘가가 굳거나 과식 등으로 인한 불편한 감각이 생길 때는 여전히 밤에 잠을 뒤척이게 되고는 합니다. 하지만 과거의 고통이 너무나 컸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 정도로 자는 것에 대해서도 다행임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불면증으로 고통을 체험하고 또한 다시 몸이 회복되며 다시 잠을 자게 되면서 저는 비로소 쉼이 무엇인지를 좀 더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과거 아직 아프기 전 편하게 쉬고 잠을 잘 때에는
오히려 쉼이 무엇인지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쉼이 없는 상대성의 체험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잠과 쉼은 그냥 당연한 일상이었습니다. 비유하면 물고기가 바다 밖에 나가보기 전까지는 바다가 있다는 것을 모르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불면증만 벗어난 것이 아니라 그 과정에서 쉼의 의미를 새롭게 알게 된 것입니다. 가장 먼저 쉼이란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되었습니다. 체험이 없음을 의미하는 쉼은 체험과 상대적인 관계에 있으며 둘은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그렇기에 쉼이 없다면 체험 또한 결국 오래 지속될 수 없습니다. 낮에 맛있는 것을 먹고 새로운 것을 보고 몸을 쓰며 재미있는 게임이나 스포츠를 하는 등의 모든 체험들이 밤에 체험이 멈추는 쉼이 있을 때 비로소 존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쉰다고 생각하는 순간들이 실제로는 쉼이 아니었을 수도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경험한 몸의 긴장과 불균형은 다르게 표현하면 밤에도 계속 긴장하고 있는 상태와 같았습니다. 즉 밤에 누워있거나 잘 때 우리는 쉬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는 목과 어깨와 복근은 여전히 경직되어 긴장하며 여러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즉 제 몸은 자는 중에도 제대로 쉬지 못하는 순간 속에 있었습니다. 몸은 여전히 긴장하고 있었고 여전히 여러 신호를 보내고 있었으며 그렇기에 진정한 의미의 쉼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제대로 쉬지 못할 때 과거에는 즐거웠던 낮의 모든 체험들 또한 힘들어지며 고통으로 변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몸의 그러한 긴장과 불균형은 과거에 제대로 쉬지 못했기 때문에 찾아왔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과거에 몸이 통증이나 찌뿌둥함으로 신호를 보내는데도 쉬지 않았습니다. 너무 오래 일을 하거나 너무 오래 유튜브를 보았습니다. 유튜브를 보는 자세는 눕거나 편하게 앉기도 했지만 계속 고개를 숙이고 있거나 팔이 아플 때까지 스마트폰을 들고 있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눈과 귀 또한 쉬지 못했습니다. 그때의 그런 과도한 긴장들은 몸의 근육과 근막을 유착시키고 굳게 만들었습니다. 즉 몸에 물질화된 기억이 되어 계속 유지되었습니다. 당시에 저는 쉼이 무엇인지 몰랐고 얼마나 중요한지도 몰랐습니다. 그냥 일을 해서 돈을 벌고 맛있는 것을 먹고 재밌는 것을 하는 체험에만 몰두했습니다. 그래서 삶 속에서 일과 쉼, 긴장과 이완, 체험과 체험 없음의 상대성이자 이원성은 불균형해졌고 불면증은 그 결과로 나타난 하나의 현상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불면증은 단지 개인들의 질병이라는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 시대의 근본적인 문제, 그리고 변화의 방향과도 관련이 깊습니다. 예전 영상에서 쉼은 종교성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영의 세계를 살아가며 영과 혼, 곧 생각과 감정의 이원성과 상대성을 체험하고 있습니다. 이 영과 혼, 생각과 감정은 결국 모두 분리이자 물질성이자 체험이며 신의 세계에서는 이 물질성이자 이원성의 반대편에서 상대성을 이루는 일원성의 자리로 분리도 없고 체험도 없는 시공간이 있습니다. 이 체험이 없는 시공간의 자리가 곧 쉼의 자리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보통 이 쉼의 자리를 잘 인식하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모든 의식은 항상 물질성과 체험을 향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쉼의 자리를 어떻게 인식하고 알 수 있을까요? 그 과정이 바로 쉼이 없어져 보는 것, 즉 못 쉬어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쉼이 없어졌다가 다시 찾을 때 비로소 쉼이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우리가 일상에서는 주변에 공기가 있다는 것을 모르지만 물에 빠져서 공기가 없어질 때 비로소 공기에 대해 인식하고 알게 됩니다. 똑같이 쉼이 없어질 때 우리는 비로소 쉼에 대해 인식하고 알게 됩니다. 과거에는 지금보다 육체적 노동이 훨씬 고되었지만 적어도 밤이 되면 깊이 잠드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현대의 피로는 몸만의 피로가 아니라 생각과 감각이 멈추지 못하는 항상 지속되는 피로에 가깝습니다. 또한 과거에는 많은 사람들이 삶과 세상의 본질을 모를 만큼 영이 발전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시대는 많은 사람들이 삶과 세상의 본질을 이해하고 알고 싶어 합니다. 또한 우리는 이제 쉼이 없어지는 체험을 하고 있습니다. 잠도 잘 자지 못하며 말 그대로 하루 종일 편하게 쉬지 못합니다.
그것은 매우 큰 고통이지만 또한 그렇기에 우리가 쉼을 다시 찾을 때 그것이 무엇인지 이해하고 알 수 있습니다. 쉼이란 언뜻 보면 아무것도 아닌 듯 하지만 그것이 없어질 때 우리는 그 중요성을 알게 됩니다. 우리를 감싸는 비어 보이는 시공간도 아무것도 아닌 듯 하지만 그것이 없을 때 모든 물질과 체험 또한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곧 쉼이자 비어 보이는 시공간이자 일원성입니다. 스스로는 분리가 없고 체험도 없지만 상대성으로 이원성의 분리와 체험이 존재하는 바탕이 됩니다. 그리고 그 쉼, 그 일원성을 알게 되는 것이 곧 종교입니다. 영과 혼도 없고 생각과 감정도 없고 기쁨과 고통도 없고 오직 평온만이 있는 쉼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쉬지 못해 고통스러운 지금은 역설적으로 우리가 쉼의 자리와 종교성을 제대로 알 수 있는 때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불면증의 고통은 그 쉼에 대해 가르쳐주는 체험이었습니다.